자, 안녕하세요. 예, 김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앞으로 할 5, 6월, 기출 분석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월 기출 분석반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 그대로 5, 6월 기출 분석반에서는 기출을 분석을 합니다. 사실 비단 우리 임용고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험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 그리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영역을 다루었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이나 어떤 입장에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제 캐치를 해낼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는 기출 분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비록 이제 이 교육학 기출은 과거에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 한 6, 7년 정도는 이제 논술형으로 이제 교육학 문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객관식 기출은 안 중요하고 최근에 치루어진 이런 논술형 기출만 중요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좀 기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식과 논술형을. 이유가 바로 뭐냐? 과거의 객관식 형태의 교육학 문제가 이제 지금의 논술형과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최근에 출제된 교육학 논술의 어떤 문제들을 뜯어보면 그게 다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과거 객관식 기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 문제가 주로 이제 상황이 주어지고요. 그 상황은 다양하게 주어지죠. 교사들끼리 대화하는 상황이라든가 뭐 교사의 일지가 이렇게 주어지거나 혹은 뭐 교장의 연설문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주어지고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학 이론을 이제 물어보는 형태로 교육학 논술 문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교육학 이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 상황, 문제에서 제시되는 상황을 좀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답을 쓰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교육학 논술형에서 주어지는 상황이 대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과거 객관식 문제에서 주어졌던 상황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어요. 많이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객관식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최근에 논술형은 말할 것도 없고 과거 객관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론을 물어볼 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물어봤는가를 우리가 알면 사실 논술형에서도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예전에 그 상황을 좀 약간 변형해서 그리고 예전에 물어봤던 그 개념과 포인트를 여전히 논술형에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4월 달 주로 이제 이론을 많이 배웠습니다. 관련된 이론들을 많이 정리하고 배웠는데 사실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일단 어쨌든 이론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막 열심히 1, 2월, 3, 4월 이론을 막 정리하고 외우고 나름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이론을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대개 뭐라고 하시냐면 5, 6월 기출 분석을 하고 나면 그게 좀 많이 향상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론에 관련된 건데 이게 그냥 책으로 쫙 이론 설명이 돼 있는 걸 볼 때와 그 이론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식으로 뭘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냈는가를 보면 그때 좀 더 확실하게 감이 잡혀요. 막연했던 이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 이론은 되게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혹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구나라는 게 좀 더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기 전까지는 좀 애매했던 것들 그리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것들도 기출 분석을 하고 나면 좀 더 자리가 잡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5, 6월달 기출 분석반에서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할 거고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기출 분석반은
과거의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그동안 나왔던 논술형 문제는 물론 다 다루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것까지 논술 문제는 다 이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다루는데, 객관식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객관식이 2012년이었거든요. 마지막 객관식 문제부터 해서 역순으로 5, 6년치를 갑니다. 그러니까 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 이제 객관식 기출을 쭉 이제 분석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는 거라기보다는 분석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왜냐면 객관식은 이제 와서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그 이론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가, 그 객관식 문제에서 주로 어떤 상황과 보기를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 사지선다에서 뭐 틀린 그 보기와 맞는 보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틀린 보기는 왜 틀렸고, 이걸 맞는 보기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제 그렇게 기출 분석을 하고, 논술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논술형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고, 뭘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답은 뭐였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채점 기준이 또 이제 어떤 것들이 포인트였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5, 6월달 기출 분석 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수업에 또 추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3, 4월 달 이론반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는 지금 학원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권고가 들어와서 이 학원을 열 수가 없어서 이제 인강 수업으로 대체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5, 6월 달에도 어떤 그런 변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5, 6월 달 수업을 했던 거, 그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제 제 수업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5, 6월 달 역시 3, 4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개인 주제 하나, 스터디 주제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주 2문제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 3, 4월 달에는 문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각자 써봐라, 알아서 집에서 숙제처럼, 혹은 이제 스터디원들끼리 모여서 써봐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5, 6월부터는 아침에 와서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2월, 3, 4월은 우리가 수업이 9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5, 6월에는 수업이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50분까지가 아침에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주제, 스터디 주제를 다 그날 아침에 9시에 받아서 그 1시간 50분 안에 이렇게 쓰는, 직접 여기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학원에서 쓰는 그런 이제 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그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매주마다 2문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 6월부터는 직접 와서 쓰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 6월에도 여전히 스터디는 조직을 해요. 예,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까지는 이제 스터디를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하시면 스터디 조직은 해드려요. 스터디 조직은 이 5, 6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7, 8월이나 9, 10, 11월에는 이렇게 스터디 조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고, 하반기는 사실 스터디를 할 그럴 단계는 아니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구성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이 5, 6월인데, 그래서 스터디 구성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5, 6월에도 여전히 첨삭, 지금 3, 4월에 진행한 것처럼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신 답안지 이제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는, 첨삭은 역시 3, 4월과 동일하게 5, 6월도 2달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강생이나 인강생이나 다 똑같아요. 전 기본적으로 직강생, 인강생 다 똑같이 모든 거의 대부분 될 수 있는 한 다 똑같이 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강생도 2달에 한 번 첨삭이고요. 인강생도 2달에 한 번 첨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기출 분석은 일단 공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뭐 시험을 잘 보건 못 보건, 뭐 고득점이건 아니건, 물론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험과 관련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이 기출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1, 2, 3, 4월 달 우리가 이론 정리를 한 것도 기출 분석을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이 중요한데,
기출을 알고 잘 풀고 분석을 하려면 관련된 이론을 알아야 기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지 관련된 내용이나 이론을 모르는데 기출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 2, 3, 4월에 많이 정리하고 다졌던 이론을 좀 더 문제를 통해서 뭔가 응용력을 키우고 적응력을 키우고 어떻게 문제로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고 공부에 필수적인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런 기출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뭐 제 수업을 통해서 같이 기출 분석을 뭐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런 수업이나 노량진 수업과 관련 없이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혼자 하건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건 간에 기출 분석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꼭 하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책을 활용해서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가 나온 교재는 5, 6월 기출분석반에서 사용하는 교재로 키위 기출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 교재는 주로 이제 키위 시리즈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키위 교육학, 뭐 키위 주스, 뭐 키위 한입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키위 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키위 잼이냐면 이제 기출 문제를 과거의 객관식 문제와 그다음에 논술형 교육학 문제를 다 혼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일단 그 표지가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책인데 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 민트 색의 이 노란색의 조화가 상당히 예쁘게 나와서 제 눈에 보기에는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일단 산뜻하게 표지가 나와서 저는 이제 기분이 좋은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논술형 기출문제, 논술형 교육학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과거 객관식 교육학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논술형 교육학 기출문제는 2013년에 이제 교육학 논술 처음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작년의 문제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치루어졌던 모든 교육학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 기출 문제는 앞부분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문제, 이제 그 논술형 문제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논술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답으로 써야 되는 교육학 이론들이 그다음에 연결돼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그 답에 해당하는 써야 되는 교육학 이론과 관련된 과거의 객관식 기출도 같이 연결이 돼서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의 교육학 논술 문제, 그러니까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과거에 출제됐던 하나의 교육학 논술 문제와 그 논술 문제에 써야 되는 답에 해당하는 교육학 이론, 그 다음에 이 교육학 이론이 과거의 객관식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나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하나의 파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에 전반부에 이제 논술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편에서는 이제 과거 객관식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학 객관식 시험이 199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012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모든 20년이 넘는 모든 이제 객관식 문제를 다 수록할 수도 없고 또 아주 옛날 문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기출은 마지막 객관식 기출이 2012년인데 2012년부터 해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5, 6년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의 객관식 교육학 문제들을 영역별로 이렇게 수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각 그 객관식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해설 그리고 정답 이거를 맨 뒤에 또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의 교육학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그 어떤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특히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과거의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는 주로 어떤 영역을 어떤 스타일로 그리고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가를 분석을 하고 이해하는 게 이게 가장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바로 그런
베이스 능력을 키워 드릴 수 있는 나름의 교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제들이 나왔으며, 그리고 그 문제들에서 특히 이 논술형 같은 경우는 요구했던 답이나 내지는 요구했던 이론이 뭐였나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출간을 했으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것이 5, 6월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접하시게 될 거고요. 수업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뭔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책에 대한 설명,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